각이라는 정의 자체가 시작점이 같은 두 반직선에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각은 이렇게 읽든 그냥 각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대수서부터 이제 조금 뒤틀기 시작하죠. 이제 대수서부터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방향을 좀 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고 해서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이름 왜 있다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거를 바라본다고 해서 동경이라고 하거든요. 움직일 동에 바라볼 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초선으로부터 요렇게 이제 항상 양의 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으면 얘는 은의 각이라고 해요. 거의 이제 요 시초선을 거의 대부분 이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잡을 거예요. 개념이 안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원래 요거까지는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사분면을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얘가 요 책에는 안 써 있어요. 왜 안 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분면 이야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제 각도는 요거를 시초선으로 해서 이제 요 방향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각도를. 그래서 이제 사분면 번호도 이것 때문에 지정이 됐다고 봐도 됩니다. 사분면 번호. 엄청난 사실이다. 이따가 되는 어? 1, 2선도 이렇게 있어. 사분면 이거잖아 방향.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있는 거의 이제 요거 때문에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저안 배웠지. 저건 진짜 처음이야. 진짜 처음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제 1사분면이 순수하게 보면은 그냥 0도부터 그렇죠? 0도라는 애부터 정해집니다. 예. 이제 각이라는 애가 90도까지 겠죠. 와, 이걸 어려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제가 이제 조금 간격을 둔 게 우리가 얘 각이라는 거를 이렇게 땡 돌아와도 어쨌든 여기까지만 오면 1사분면인 건 확실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는 360도가 들어와요. 근데 곱하기 뭐가 들어오냐면 n이라는 게 몇 바퀴를 돌든 상관은 없거든. 땡땡땡땡땡땡.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n은 자연수? 정수?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연수로 할까? 진짜. 0 이상의 정수. 참 댓글 많이 보내. 네, 그럴 수 있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하는 데 어려운 건 없죠. 그렇죠. 뺑뺑뺑뺑뺑뺑. 1사분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각이랑 같으면 1사분면이라고 할까요? 2사분면도 마찬가지예요. 얘 이제 90부터 180까지잖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각도는 이렇게 갈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건 알 수는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앞에 얘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얘 없으면 문제가 안 풀려요. 이거는 기억이 나냐? 아, 다행이다. 저거 때문에 많이 돼요. 아, 그래? 3, 4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180도부터 270도까지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뺑글뺑글 도는 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얘 4, 4분면도 마찬가지. 그냥 계산 귀찮으니까. 360. 이거 굳이 n 플러스 1이라고 안 쓰고 그냥 360도라고 씁니다. 굳이 예를 들어 확실하게 이제 한 바퀴 돌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가 있고요. 요거는 어차피 얘 문제 풀 때 얘가 필요하거든요. 이따가 보면 알겠죠. 있겠지 문제로 없으면 말이 안 되는데. 공경을 그릴 건데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일치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얘 어차피 몇 사분면에서 그리든 상관은 없거든요. 귀찮으니까 1사분면으로 보죠. 요런 각이 있을 거고 요런 각이 있을 겁니다. 파란색하고 빨간색이라는 요런 각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지정을 하죠. 화살표를 각도는 이 방향으로 있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런데 알파라는 게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알파라는 각도는 360도 곱하기 뭐 A. A 플러스 알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하거든요. 몇 바퀴를 더 돌았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라서. 그리고 베타라는 애는 360 곱하기 B, 그렇죠? A와 B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플러스 베타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둘이 차이를 보이면 둘이 차를 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해버리면 실제로 그럼 결국 360 곱하기 뭔지는 몰라도 뭐라고 할까? K? 이 알파벳은 큰 의미는 없어. 여러분 이거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니네들이 마음대로 주어도 뭐 n이라 하든 m이라 하든 뭐 여기 적으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계산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360도 곱하기 몇일 거다. 이때 K는 0 이상의 점수입니다. 베타가 더 클 수도 있죠. 알았어. 이건 틀린 게 맞지 않나? 아. 절대값을 안 주시는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럴 수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을까? 180도? 일직선. 알파를 더 크게 해줘요. 베타를 더 크게, 알파를 더 크게. 상관은 없죠. 얘를 알파하고 얘를 베타하고 요렇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갈 건데 이제 일부러 얘는 조금 360 곱하기 몇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베타에서 알파를 빼내면 실제로 이제 알파가 여기가 막꼭지각이잖아요. 요만큼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베타에서 알파를 빼내면 360K. 얘를 하면 이제 360K 그러니까 몇 바퀴를 돌았는지는 알 수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도가 나오냐면 180도라는 애가 나와야 돼. 네, 실제로 자 빨간색에서 파란색만큼 빼면 180도라는 거는 우리는 그림으로 확인되는 거니까. 그리고서 몇 바퀴를 더 뺑글뺑글 돌았는지는 알 수 없겠지. 그랬었어? 기억이 없어 내가.
누가 하고 했어 이번에? 적었어요. 그건 이제 완벽 마스터가 됐대. 아니야? 얘를 알파, 얘를 베타. 일단 이렇게 들어와야 돼. 이게 이제 x축 대칭인데 x축 대칭은 결국 의미상으로는 여기하고 여기가 각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x축 대칭의 개념인데 그러면 이제 결국 알파랑 베타랑 더하면은 확실한 각도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끝내버리죠. 어차피 한 바퀴 돌았다라는 건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매번 외우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고2 때는 외워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당연한 거 고2 때는. 그 다음에 y축 대칭. 얘 몇 사분면에서 하든 다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그냥 귀찮으니까 1사분면에서 말하세요. 이렇게 그려졌을 텐데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러면 결국 대칭인 거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각이 같은 거거든요. 대칭이면. 그래서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180도.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는 계속 이 360은 계속 붙어야 돼. 몇 바퀴 돌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실화한 거 나와야지. 아유, 이제 실화하는 거 등장해야지 계속. 그냥 이제 어차피 제가 문제 풀 때도 이 그림 그려서 풀어드릴 거라서 논리를 이해해야 여러분들도 그리겠죠. 이런 느낌인데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각이 같다라는 건 얘하고 여기하고 각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면은 90도다라는 건 알고 있는 거다. 그렇죠? 이건 다 했었어.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와 힘들다. 네, 이거 하나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6개거든요. 저도 이건 다 안 외우게 됩니다. 매번 그려서 애들한테 이해시켜주면서 풀어요. 물론 고2한테 할 때는 당연히 외우고 가겠지. 기분이지. 애들이 이거 대칭하면 1사분면에서 그리면 이걸 대칭을 잘 못하더라고. 그림을 왜 데칼코마니 못하나 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2사분면에다 그려줘. 몇 사분면에 그리면 상관없어. 얘가 알파, 얘가 베타. 오, 그게 보인다. 이해가 되나요? 두 개 더하면 270도입니다.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하면. 실제로 이해를 좀 여러분들이 잘 그림으로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알파라는 거는 이제 여기하고 여기가 같은 건데, 그냥 360도 생략하겠습니다. 알파라는 거는 90 더하기 점이야. 이게 이제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되면, 베타라는 게 180에서 점을 빼야 돼. 정확하게. 그럼 둘이 더하면 그냥 270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하면 360K 아이고 플러스 270. 그림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수식으로 이해를 시키면 돼. 확실하게 270도 나게. 일단은 정의 약속입니다. 이거는 외우가 없어요. 그때 성재가 외우고 있는 동안 죽여보내기 싫었어. 그냥 이제 얘가 1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R이고 여기가 R이면 여기를 1이라 하자. 이게 약속이야. 제가 지정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파이배를 해. 그러니까 결국 반원을 하는 거거든. 반원을 쓱 그려보면 반원입니다. 여기가 R. 그러면 이제 여기가 파이 R이잖아. 그래서 파이배가 맞는 거거든요. 실죠? 그러면 이제 결국 파이배를 했기 때문에 중심각도 결국 파이배가 돼야 돼서 이 중심각의 크기가 파이야. 잘 보면 그렇잖아. 근데 이거 몇 도야? 실제 각도가 180도죠. 그래서 얘가 180도입니다. 와 정말 논리적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도법에서 딱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요거 하나. 파이는 60도라는 거는 얘가 파이를 붙이면 실제로 이제 180을 곱한 거와 같아서 얘가 180을 3으로 나누면 60도가 되거든. 얘가 같은 값이야. 이게 그러면 이제 삼각함수부터는 답을 다 얘로 내. 이게 이제 각도로 물어보면 각도로 되긴 하지만 함수는 다 답이 얘야. 네. 얘는 그냥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중심각이라는 거는 얘가 L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이가 180도라는 걸 이용해서 2파이가 결국 360도예요. 그러면 이제 2파이 r 곱하기 2파이분의 여기를 이제 중심각 대신에 이제 이 번데기 모양의 세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얘가 L이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얘는 R세타. 이 세타는 호도법이에요. 네, 이 세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들이 호의 길이를 암산을 친다.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모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다 이걸로 암산을 하고 있는 90%의 확률로. 좀 치사하죠. 왜냐면 이 정도는 호도법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직거리 넓이가 2분의 1 RL이거든요. 근데 L이 R 세타와서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이제 부직거리 넓이도. 우리가 이제 삼각비는 실제로 얘가 반지름 1인 원에서 하는데 이제 그래도 반지름 1인 내에서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가 세타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x, y라고 잡아버리면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y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사인 세타가 얘가 이제 x다라는 건 알 수가 있고요. 이거 중학교 3학년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y입니다. 근데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원방이긴 하지. 솔직히. 근데 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입니다. 얘가. 선 넘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x가 코사인에 그래서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얘가 1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별표. 정말 놀랍죠? 짜증나죠? 이것까지는 배워. 중학교 때도 얘는 가르치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제 탄젠트가 x분의 y잖아요. 그렇죠? 탄젠트 세타. 맨날 얘가 x분의 y인데 근데 x가 뭐였냐면 코사인 세타고 사인 세타죠. 얘도 외워야 돼. 뭐 이미 익숙한 분들은 다 익숙할 겁니다. 이 중3에서도 이것까지 가르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익숙한 분들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재미없으니까 이제 각도를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2, 4분면까지는 그래도 중3까지 다룹니다. 그러니까 사인 한 점. 2, 4분면까지 돌립니다. 삼각형의 넓이 둘 다 삼각형 구해야 됐어. 사인 한 점으로. 근데 이제 이게 중3에서도 알다시피 실제로 사인 둔각은 이거는 실제로 사인의 180 마이너스 둔각을 하라고 중3 교육과정에 나옵니다. 이거는 아예 교과서에 기재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삼각함수에서도 이렇게 도는 건데 계산은 이쪽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계산은 x축과 이루는 거예요. 계산만큼 여기로 해야 돼요. x축과 이루는 거. 그러니까 여기만 하다. 이쪽으로 돌렸으면 이제 여기 x축과 이루는 거. 여기로 돌렸으면 x축과 이루는 거 여기죠. 저건 축구야. 어디가? 여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로 나오지만 계산만큼은 여기로 한다. 안다? 모른다? 근데 이제 좌표가 실제로 마이너스 콤마 플러스잖아요. 근데 아까 봤듯이 x 좌표가 얘고 y 좌표가 얘거든요. 지금 보시면 그렇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x가 뭐였냐면 코사인이고요. y가 뭐였냐면 사인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 2, 4분면에는 사인만 플러스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사인 값만. 그래서 중3에서는 그래서 둔각까지는 사인만은 다릅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쪽은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x 좌표가 코사인이고 y 좌표가 사인인데 그건 여기 써져 있어요. 이게 몇 사분면이든 상관없이 x 콤마 y로 간 거니까. 그러면 코사인도 마이너스고 사인도 마이너스여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사인과 사인을 다 가지고 있는 놈이 한 놈이죠. 탄젠트. 그래서 이쪽은 탄젠트가 양수. 마지막. 여기는 플러스 콤마 마이너스네요. 얘는 코사인이었고 얘는 사인이고. 그래서 얘는 결국 코사인이 플러스다라는 걸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A가 뭐냐면 전부 다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제 얘는 사인만 플러스라는 겁니다. 얘는 탄젠트만 플러스인 거예요. 몇 사분면에 있냐에 따라서 각도가. 그러니까 각도는 이제 이렇게 줄 거라서 무조건 계산은 x축과 이루는 각으로 할 건데 부호 판정을 해야 되거든. 이 부호 판정을 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애들밖에 없어요. 네, 외우셔야 돼요. 삼각함수의 이게 핵심이야 이거. 우리 민주는 죽었어. 각변환이라는 걸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짜 이지하게.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 직각삼각형이에요. 여기는 알파라고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90 마이너스 알파. 뭐 당연한 겁니다. 아니, 이걸 모르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알파랑 뭐가 같냐? 그러면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가 같다. 오케이? 뭐 사인 알파랑 코사인 90 마이너스 알파가 같다. 너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삼각비가 이제 정확하게 접혔다면 얘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인의 90도가 2분의 파이거든요. 마이너스 알파를 치면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삼각형 보면 당연한 거구나.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얘를 하면은 얘는 사인이 됩니다. 탄젠트도 비슷하겠죠. 그렇죠? 탄젠트도 똑같겠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역수가 나오겠지만 탄젠트는 분의 1이 나오겠지만 여기까지는 당연하네. 이제 애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게 플러스를 치면 이제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분면을 논리 앞에서 대충 이렇게 칩시다. 여기다 알파라고 쓰잖아. 이만큼 90 마이너스 알파 90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 전체 각도가 90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계산은 무조건 이쪽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알파예요. 이해하면 빨라요. 얘는 90 마이너스 알파잖아. 그렇지? 계산은 무조건 내가 아까 전에 x축과 이루는 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계산만큼 각도는 이렇게 보더라도 2사분면으로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실제로 사인의 90 플러스 알파라는 얘는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사인 90 마이너스 알파가 이쪽인데 여기가 알파거든요. 여기는 직각으로 떨어질 거라서. 그 다음에 코사인 90 플러스 알파를 하면은 얘는 사인인데 아까 전에 얘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 2사분면이에요. 사인만 원래 계산 얘잖아요. 코사인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코사인 자체는 2사분면으로 돌아가는 순간 얘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도 마찬가지예요. 탄젠트도 이거 2분의 파이로 다 바꾸면 이제 그게 끝이 나와. 얘를 하면은 얘가 이제 아까 탄젠트를 해보면 여기 탄젠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쳐버리면 얘가 뭐하고 되냐면 이제 요렇게 있는 게 탄젠트 알파를 역수치는 거 같거든요. 이거 같거든요. 탄젠트 알파가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걸 반대로 읽는 거니까 그렇죠? 분모 분자의 위치가 바뀌는 거거든요. 얘가 탄젠트 알파로 변하는데 얘도 이사분면이라 실제 계산은 탄젠트라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호 판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인만 유일하게 플러스가 되죠. 이사분면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생님 알파가 좀 각도가 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깨알 팁을 주자면 이 알파를 무조건 계산할 때 문제가 뭐라고 주든 상관없이 얘를 예각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합니다. 예각. 알파가 미친 듯이 크면 90을 더해버리면 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각도가. 그러면 이제 이게 좀 계산하는데 좀 과부하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문제가 몇 도라고 주던 상관없이 범위를 어떻게 주든 상관없이 다 예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도 늦진 않다. 이거는 근데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아닌가? 그러니까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하든 사인의 파이 플러스 알파를 하든 그러니까 파이면은 이제 이렇게 치면은 이제 이게 알파가 될 거고 이렇게 치면은 이제 얘가 알파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계산은 얘로 하는 건데 그럼 그냥 얘가 알파인 거잖아요. 요게 알파. 이 검은색 쪽으로 봐도 이쪽이 알파라서 그냥 각도는 그냥 알파가 되는 상황이고 그냥 얘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알파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사인이 되는 거 맞는데 얘는 바뀌죠. 왜냐면 얘가 180도고 알파를 더하면 이러면 얘는 3, 4분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이 각변환이 그래서 이 부호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부호는 무조건 얘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애들이 실제로 제일 어려워하는 게 각변환입니다. 왜 승재가 이걸 기억해준다니 나는 감사하지. 와 이걸 기억한다. 굉장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는 상관이 없는데 사인에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와 사인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얘를 좀 볼 거거든요. 일부러 사인만 돌립니다. 코사인으로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이때 알파를 예각으로 생각하면 좀 편해요. 그래야 이 그림이 쉽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2분의 3파이 플러스 알파라는 건 대충 이렇게 가서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얘 요만큼이 알파야. 각도가.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는 90 마이너스 알파로 돌아가 버리거든. 오늘 계산 이쪽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x축과 이러는 거. 그러면 결국 아까 전에 했던 거와 같아지는 상황인 거. 사인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4, 4분면이죠. 코사인이 변하면서 알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이제 이거는 더 이상 개념을 더 치면 애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각변환에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게 얼사탄코를 생각을 하면서 얘를 생각하면서 얘는 부호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파이 그러니까 90도 270도
그러니까 결국 2분의 파이와 2분의 3 파이만 들어. 이것만 해당되거든요. 얘가 사인, 코사인이 되고요. 코사인은 사인이 되고요.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이 돼요. 근데 마지막에 몇 사분에 있는지를 부우거나 마지막에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얘 같은 경우는 4사분면 얘는 3사분면 있거든요. 그러면 사인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마이너스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4사분면이라 코사인만 플러스가 될 거고, 얘는 탄젠트가 플러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변환이 요런 거 외우는 게 좀 어려워요. 암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보면 기압 830도라는 건 얘는 360 곱하기 2 720이잖아. 맞지? 더하기 112 되는 거죠? 그럼 기압은 맞는 거예요. 얘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니은 마이너스 210도. 마이너스 210도면 마이너스 2방향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180도야. 200도면 여기 아니야, 여기. 얘가 270도일 텐데. 그러면 얘 이사죠. 상사 아니죠. 그렇죠? 귀찮은 거 나왔네. 이게 H냐? 똑같냐? 맞아? 이거 더하고 빼고 해서 360을 배수도 되거든요. 빼서 서로 빼서 일치면 서로 빼서. 아까 전에 제가 일치일 경우 이렇게 두 개 그려놓고 알파 베타가 둘이 뺐을 때 절대값이 360도 곱하기 몇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둘이 빼면 돼요. 둘이 빼면은 얘가 360도잖아요. 이렇게 빼면 360도잖아요. 그렇죠? 진짜 빼기 쉽게 생겼다. 이렇게 뺄까요? 빼면은 720도? 그렇죠? 그러면 720도가 360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빼서 일치인지 아닌지. 고점 대칭이라는 건 그냥 그림이 무조건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원점 대칭이라는 건. 그러면 대충 작은 걸 세타하자. 얘를 세타하고 얘를 5세타하자. 그럼 둘이 빼면 180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5세타에서 세타를 뺐더니 얘가 180도라고만 표현하면 안 돼요. 꼭 360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4세타가 360엔 플러스 180이라서 세타라는 애는 90엔 플러스 4, 4, 16, 4, 5, 20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제 세타의 범위가 있죠. 저 마이너스 파이부터 초과 파이 미만. 그러면 이제 n에다가 이제 노가다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80도부터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180부터 세타가 180까지니까 일단은 1 넣었을 때가 최대겠죠. 그렇죠? n이 1일 때 이거일 때 n이 2는 말이 안 되고 1일 때 135? 135도가 몇 파이냐? 귀찮아. 3분의 3파이. (180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35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180분의 135 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는 거예요.
1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계산할 때 약간 쉽게 계산하려면 그 다음에 n이 대충 마이너스 2일 때겠죠. 그래야 마이너스 180도보다는 큰 거 아닙니까? 45도만큼 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니까 그렇죠? 45도가 4분의 파이고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얘가 최소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계산할 때는 무조건 얘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는 게 얘는 팩트라서 그림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우리가 12,5가 3, 4분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직각삼각형 대충 그러니까 3, 4분면 이쪽으로 그려지게 돼 있어요. 3, 4분면 그러니까 좌표평면 없이 그리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5면 여기가 13이다라는 건 다 알거든요. 50, 23 정도 애들이 외우고 다니니까. 그러면 결국 코사인 값은 이거잖아. 13분의 10이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3, 4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머리에 달고 다녀야 되는 거는 무조건 얘를 달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사인은 13분의 5인데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는 12분의 5인데 얘는 플러스. 그래서 이걸 이 숫자를 여기다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순서에. 이제 그냥 이항 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그러니까 이제 그냥 순수하게 풀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3 탄젠트가 마이너스 1 그래서 탄젠트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는 코사인이 플러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는 4, 4분면이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탄젠트 3분의 1 나오는 세트값 모르잖아. 그러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세요. 에이? 네. 그림이 좀 와야 돼. 세타 3, 1, 12시.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 값을 알 수 있죠? 그림 그려드렸습니다. 와 친절하다. 나를 이거 풀어주시나요? 이러겠지? 얘 근각에서 관계거든요. 두 분의 합. 두 분 주었으면 더해야지. 둘이 더하면은 2 사인 세타인데 걔가 1입니다. 사인이 양수야? 그러면 이제 이런 그림인 건데 그림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거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세타 30도인지는 다 알지 않을까? 네, 얘 30도입니다. 이 정도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두 근의 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양수인 건 알겠고 몇 사분이든 상관없이 K가 지금 얘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잖아.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그렇죠? 얘 계산하시면 사인 값 구하고 코사인 요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놀랍게도 여기가 세트하지 않을까요? 얘가 아니고요. 반지름입니다. 여기는 그렇죠? 여기가 1 R이겠죠? 그래서 전체 반지름이 1이라서 기분 탓이겠지? 뭐 주어졌어 또? 뭐 주어진 게 없네? 이제 뭘 해야 될까?
함수로 나타내. 사인 삼각함수로 나타내라잖아. 그치 삼각함수. 그러면 사인 세타 쓰죠? 알고 있는 게 이렇게 없으니까. 끝난 거 같은데? 얘 그래서 R로 못 바꾼다고?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승리가 됐지? 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일반 완전 타가 써도 돼요. 어? 그러지 마. 왜 나를 괴롭히냐? 고의가 좀 세다. 얘 그냥 이항 가면 이항 역수 취할까? 이항 하지 말고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r분의 1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r분의 1이라는 애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플러스 1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r이라는 애는 1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1분의 사인 세타다. 끝. 통분해야겠네. 이렇게. 딱 보면 착하면 쳐, 착하면 치. 그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분의 통분하면 2죠. 플러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분의 2죠. 와. 역수 취하면 뭐? X제곱 X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2 코사인 제곱분의 2 코사인 제곱분의 2랑 사인 제곱분의 그냥 얘가 다시 계산하면 코사인이죠. 선생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얘는 1. 이걸 계속 이게 암기해야 되는 게 좀 많거든요. 삼각함수가.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외우러 가면 애들이 죽을 거기 때문에. 미적분수에서 진짜 꿀잼인가. 나도 거기서부터는 갸우뚱. 네. 그러면 이제 얘 통분 치면은 코제곱 사제곱 분의 알았어. 아니 쓰고 있잖아. 얘가 2의 코제곱 사제곱이거든요. 더하기 사제곱. 얘인데 얘가 1이에요. 그래서 2라고 지금 계속 우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탄젠트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진짜 개떡 같은 숫자냐? 너무 싫다. 왜 개떡 같은 숫자냐? 지금 왜 개떡 같은 숫자야? 코사 다 구해야 되잖아. 아니 여기가 1이죠. 이런 거죠. 루트 2? 아니잖아.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하면 2만 2 루트 2냐?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하면 아닌가? 3만 2 얘가 3만 2 루트 2고 얘가 1이잖아. 4만구나. 네. 그래도 쉽다. 이중근호가 있잖아. 이게 맞아? 그래도 제곱이니까. 제곱이니까 이해하자. 여기가 얘잖아요. 진짜. 제곱이니까 이해해준다 진짜. 제곱이니까 이해해준다. 계산까지 코제곱이 예분의 1이고 사제곱이 예분의 얘잖아요. 그렇죠?
아니지 이거의 제곱이지 심지어. 그렇죠? 네, 루트는 없앤 거니까. 아 곱하면 되겠네요. 너도 했으면 안 돼? 설마 못하지. 못해. 16, 8, 24 마이너스 16 왜? 왜요? 아 3 마이너스 2루트 3 마이너스 이거 분의 1인 거죠. 이건 거죠. 문제가. 내가까지 맞죠, 맞죠? 그래서 3마 2루트 2분의 48 마이너스 32루트 2. 우리가까지 아, 그럼 네가 해. 그럼 네가 해. 네가 해. 깔끔하잖아. 16? 16배? 어때? 16배. 뭔가 깔끔. 그러니까 5 사인 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S랑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미치는 저 습관 바로 이렇게 잡으세요. 나는 나는 안 귀찮은 줄 알아. 어차피 서술형 이 어느 고등학교가 저희가 소수령이 없대. 서술형 없는데 4사인 제곱 세타 어디가 없어? 말해봐. 어디가 없는지 나에게 이야기해 보시오. 나도 그 학교 좀 조사 좀 해볼게. 그러면 이제 4, 1, 1, 1 여기에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죠. 하. 정말 불안하다. 그러면 결국 4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그쵸?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거잖아요. 얘가 0인 거잖아요. 근데 탄젠트가 음수다. 그러면 뒤에 거는 아니고 얘가 무조건 0인 거네. 그죠? 탄젠트가 음수다라는 거니까. 맞죠? 왜 그러냐면 탄젠트가 음수면 무조건 여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아닌 거잖아.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긴 건데 서로 부호가 다르죠. 사인과 코사인이. 그러면 여기일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4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무조건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결국 4사인 세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코사인으로 나눠볼까? 어차피 코사인 0이 아니라는 거 확인됐으니까 코사인. 그러면 이제 코사인 나눈 순간 얘가 탄젠트가 돼요. 4탄젠트. 그다음에 플러스 1이 0.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 무조건 이제 제가 이제 얼사탄고 이거를 좀 기억을 해서 이제 알파가 작고 베타가 큰데 둘이 사인 값이 같으려면 이제 이쪽하고 이쪽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각도가 이렇게 같아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얘가 요만큼이 알파고 요렇게가 베타가 되면서 얘가 알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참이에요. 니은 보면 코사인이 같으려면 이제 역시 얘 알파는 이렇게 잡고 베타는 이렇게 잡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은 베타로 잡아야 되거든요. 코사인은 플러스가 이쪽밖에 없어서.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여기로 대칭이 되겠죠? 이해가 될까요? 얘가 싹 잘리겠죠? 얘는 맞는 거죠.
탄젠트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보여주세요. 아니 말이 뭐가 말이 안 되지. 탄젠트는 베타가 이쪽이겠죠. 얘가 베타겠죠. 그러니까 알파 더해가지고 이만큼 더 더하는 건데 대충 그러지 않을까? 아무리 많이 더해봤자 90도일 텐데 이건 말이 안 돼. 얘는 야, 확실하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얘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기억에서 네, 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둘다 음수면 파이가 아니라 3파이가 되는 거 아니 2파이. 음수면 아무튼 파이는 아닌 것 같아. 음수면 어? 발레 왜 여기 그렇게 주면 이것도 아니 2번은 확실하지. 맞다. 아 2번은 여기 여도 2파이 나오지 않아? 네. 니은은 이게 맞죠? 기억할래. 그러네. 기억할래. 오. 똑똑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 둘 다 음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일 수 있다. 이렇게일 수도 있다. 그래서 각도가 요렇게가 알파고 요렇게가 베타일 수도 있다. 3파이. 그럼 3파이다.